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러잡입니다. 오늘 8월 6일 오후 5시 정도인데, 이번 주 단기 스윙 간신 종목으로는 이렇게 5가지 가지고 왔거든요. 대정화금, 나인테크, TS 트릴리온, 라운시큐어 트루인 이렇게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대한제당, 대우플러스 두 종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소폭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약보합 또는 소폭 하락 출발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보시면 미국 증시 나스닥도 0.3%대 하락했고 S&P 500도 0.5%대 하락을 했고, 다우 같은 경우에도 0.4%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온 그림이죠. 그래서 장 초 중반까지 괜찮다가 아마 이렇게 쏟아낸 모습인데, 내일 나스닥 증시도 이걸 회복해 주는지 좀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들 하나씩 좀 볼게요. 먼저 대정화금부터 보면,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 일반 분석 진단, 특수 시험용 시약, 전자 뭐 솔벤트, 원료의약품 등의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고, 최근에 이제 SK케미칼이 아스트라제네카랑 이제 뭐 이런 당뇨 복합제를 같이 위탁 생산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업 분석을 좀 살펴보면 코스닥 화학 시총은 1,300억 정도 되고, 유동 주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지금 절반 정도 되는 모습이고, 대주주가 이제 50% 정도 가지고 있고, 보시면 이렇게 원료 의약품 등을 화학회사와 제약사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 저희 회사도 이 대정화금으로부터 의약품 관련돼서 좀 납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는 보시면 뭐 700억, 800억 꾸준히 늘어나고 있긴 하죠.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고, 재무 자체가 준수하죠. 부채가 낮고 유보율이 엄청나게 좋고, 그 말은 지금 주가도 굉장히 높고 유동식도 낮기 때문에 무상증자 이슈가 한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보이고, 매출이 한 1,000억 내외인데 이미 시가총액이 1,300을 넘었기 때문에 저평가로 보이진 않고, 차트를 크게 보면 지금 이때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강하게 들어올리는 상승이 있었는데, 이게 보시면 이런 박스권을 크게 돌파하는 역사적 신고가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이 상승 동안 세력이 털고 나갔다기보다는 저는 공격형 매집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들어올리는. 그래서 들어올리고 눌러주면서 다시 또 매집을 진행을 하면서 바닥권을 여기 정도로 잡아주는 모습이 나온 것 같아요. 저 차트 크게 보면 바닥을 지금 한 요 정도로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 이후에 바닥권에서 매집 이렇게 들어오면서 바닥을 여기서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지난주 월화수 쏟아낸 하락분을 다 회복을 시켜줬죠. 그리고 심지어 저번 주에 이번 수요일에 28%까지 찌르는 매집봉이 또 출현을 했어요. 이때 특별한 이슈가 있었진 않았는데, 이때 이 정도 구간까지 찌르면서 이 앞전 물량을 한번 테스트한 거겠죠. 앞전 물량을 테스트한 걸로 좀 보이고, 그 이후에 목요일, 금요일 하락을 했지만 아래 꼬리로 강하게 지켜주고 있는 구간 보이시죠, 여러분? 그러면 간단하죠. 손절라인 여기 정도 보시면 되겠죠. 이 구간이 또 크게 보면 위아래로 지지저항 많이 겹쳤던 구간이고, 지지저항이 많이 겹치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을 좀 보고 있거든요. 아니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고, 그리고 반대로 하락한다. 하락하면 만약에 나는 분할로 접근하겠다. 하락하면 여기까지 밀릴 거 각오하고 분할로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거나, 아니면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뺐다가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대정황 같은 경우에는 차트 크게 보더라도 바닥권이고, 들어올리는 마찬가지로 0차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한번 팠다가 갈 수도 있고, 바로 이렇게 추세 돌려주면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관심 종목으로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 공정 테마라고 해요. 그래서 조립 공정에 뭐 라미네이션, 뭐 스태킹, 장비 뭐 이런 걸 생산 판매한다고 하고, 주요 고객사가 LG그룹이라서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이랑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재무 좀 기업 분석 보면 코스닥 전자 장비 시총 1,400억, 대주주 지분 30% 정도 무난하고, 보시면 2차 전지 분야 공정 기술 보시면 원래 스펙으로 상장을 한 것으로 보이죠. 스펙 상장을 하고 합병하면서 나인테크로 사명을 변경을 했고, 어
재무를 보시면 매출은 500억, 뭐 600억, 800억 이 정도 수준인데 재무가 2021년도에 적자가 있긴 했지만 그렇게 위험해 보이는 재무는 아닌데 대신 부채가 조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를 하실 거면 올해 정도만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미 시총이 매출을 좀 뛰어넘어서 마찬가지로 저평가로 보이진 않는데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이때 이렇게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에 강하게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세력이 마찬가지로 이 구간 동안 딱히 매집의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들어올리는 공격형 매집으로 보이고 눌러주면서 파동 주다가 뭐 이렇게 팠다가 갈거나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 차트로 보면 이평을 보시면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평 위아래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면서 이평을 지금 모아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져 있었던 장기 이평 이격도가 벌어져 있었는데 최근에 장기 이격도가 장기 이평 이격도가 다 줄어들면서 다 모아졌죠. 그러면 여기서 혹시나 내려온다. 내려오면 장기평 라인, 손절 라인 잡아도 괜찮겠죠.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은 어, 세력들이 받을 만한 구간을 깼다가 소폭 추가적인 하락을 시킨 뒤에 다시 불반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보였나 상보였나 상보였나 네, 이런 식으로 장기 입평을 깨버리고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새는.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때도 이탈시켰다가 불반등해버리고. 그래서 이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도 장기 입평을 손절 라인 잡으시거나 아니다, 난 장기 입평에서 조금 더 아래까지 보겠다. 최근에 아래 꼬리로 지켜줬었던 구간은 요 정도 봐도 괜찮겠고.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바로 눌려주고 장기 입평을 깨지 않고 갈 가능성도 봐야 하고 아니면 내려오면 이렇게 눌렀다 갈 가능성도 봐야겠죠. 그게 아니라면 갑자기 이렇게 골팍이 한 번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것까지 염두를 해야겠죠. 최소 여기서 40% 이상 빠지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 시나리오 세워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바닥 저점은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렇게 수렴을 아직 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고 수렴이 끝난 걸로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기준으로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장기 입평 라인 한 3,400원 조금 더 아래 본다. 3,000 300원 정도까지는 좀 열어두셔도 나쁘지 않을까. 네, 이렇게 갈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인테크도 괜찮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 TS 트릴리온.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에는 탈모 치료 테마죠. TS 샴푸 이런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헤어 케어, 피부 관리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재무 구조 개선, 주주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한다는 소식에 이때 개부를 이렇게 들어 올렸거든요. 보시면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 이미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파동이 하나 나왔죠. 근데 제가 가져온 이유는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한 듯한 모습이어서 그러면 손절 라인으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보시면 이때 상한가 들어간 장대 양봉 있죠. 이 상한가의 시초가 라인 이 구간을 결국에 지켜줬어요. 지켜줬다는 건 1, 2, 3 이렇게 상승 조정 다시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 라인을 그러면 이 정도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앞에서 여러 번 지켜줬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손절 라인으로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왔고 반대로 여기 위에 구간 지금 윗골이 달리고 있는 구간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죠. 상승 조정 상승 대신 이 단기 하락 추세를 제가 돌파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세 안으로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더 밀어내고 장기평 라인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염두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트레이스 트릴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분석을 보면 시총 1,600억 정도 되는데 올라와서 지금 1,600억 정도이겠죠. 대주주 지분이 한 50% 정도 되고 뭐 피부관 TS 샴푸 이런 거 하고 있고 재무는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매출은 꾸준히 하지만 최근 2개년 연속 적자가 났고 단기 순이익만 놓고 보면 3개년 연속 적자죠. 그리고 분기로만 놓고 봐도 1분기 적자가 났기 때문에 길게 가져간다는 생각보다는 단기적으로 짧게만 매매하고 나온다. 그리고 비중을 높게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언제 갑자기 거래 정지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TS 트릴리온도 단기 이런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눌림 주더라도 이렇게 지지받고 한 번 더 튈 가능성 본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라운시큐어.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생체 인식 테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생소한데 보시면 모바일 유비쿼터스 이런 거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보안 솔루션 동맹을 결성한다는 소식에 삼성전자 녹스의 공식 파트너라고 하더라고요. 라운시큐어가. 그래서 이제 그 이슈를 이제 세력이 갖다 붙여서 최근에 좀 상승을 시켰는데 기업 분석을 좀 보면 일반 소프트웨어 시총 1000억, 대주주 지분율 20%좀 안 되는 모습이죠. 보시면 뭐 소프트웨어, 블록체인, 모바일 단말, 보안 솔루션, 모바일 백신 뭐 이런 거, 플랫폼 이런 거 하고 있다고 하죠. 재무는 보시면 매출은 200억에서 한 400억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2개년 적자가 있었고 다행히 작년에 흑자가 났고 올해 초 또 당기순이익으로는 또 흑자가 나긴 했네요. 근데 마찬가지로 재무가 엄청 안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엄청 좋지도 않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짧게 매매한다는 생각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미 매출을 상회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놓고 보면 뭐 이때 이렇게 2000년도에 상장해서 이 바닥권에서 움직임을 좀 보면 이 500원 찍고 나서 그래도 나름 접점 올려주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추세를 깨고 내려갔었죠. 최근에 이 추세를 깨고 내려갔었는데 바닥권을 지금 이 정도에서 잡아주는 이 모습이 일단 나왔어요. 보시면 코로나 제외하더라도 저점 구간이죠. 코로나 제외하고 저점 구간까지도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하고 보시면 큰 하락 추세가 옆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런 박스권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이때 이렇게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다시 내려왔죠. 내려오고 다시 들어올렸어요. 근데 저번 주에 이렇게 밀렸는데 다시 또 들어올렸죠. 이거는 그러면 바닥은 지켜주되 이슈 있으면 쏘아 올리겠다. 이슈가 있다면 쏘아 올리겠다는 좀 의도로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딱 보시면 목요일날 금요일날 괜찮은 흐름 나왔고 딱 보면 장기 입형 라인 지지 받으면 한 번 더 위로 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내려온다면 일단 짧게 보면 2580원, 224일선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해도 되고 아니다. 나는 111선까지 보거나 이 양봉의 시가 라인까지도 일단 보겠다. 그러면 여기가 딱 공구리 라인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위치상으로도. 이 구간이 약간 공구리 라인으로 보이죠. 그래서 눌렀다고 하면 이렇게 눌렀다 가거나 좀 더 눌렀다 가거나 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할로 1차, 2차 정도 담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왔고 뭐 보조 지표로 보면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골든 크로스 났고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이제 막 골든 크로스가 나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꺾어서 내려가지만 않으면 슈팅이 한번 나올 위치죠. 그래서 좀 이렇게 괜찮은 흐름으로 좀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트루인 트루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테마 IR 센서, APS, 엑셀레이터, 페달, 브레이크.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갖고 오고 있는 상신 브레이크랑 약간 같은 테마로 보여요. 그래서 최근에 세계 최초 전기 유도 기술을 현대 기아차에 적용해서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슈에 상승이 좀 나왔는데 보시면 코스닥 자동차 부품 쪽이고 시총 1000억, 대주주 지분은 한 10% 정도 되고 말씀드린 대로 엑셀레이터, 브레이크, 뭐 밸브 이런 거 하고 있다고 하죠. 매출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재무 보시면 그렇게 좋진 않죠. 매출 300억대 내외인데 당기순이익도 적자가 좀 나는 모습이고 그래서 매출에 비해 시총은 마찬가지로 좀 높은 모습인데 제가 그래도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마찬가지로 크게 보면 그냥 이렇게 지금 박스권인 것 같아요. 저는 크게 보면 박스권으로 좀 보고 있고 거래량 터진 구간을 보면 고점대 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구간까지 들어 올려서 여기 물량을 좀 받은 거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직 이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바닥을 잡아주면서 이 정도 구간으로 바닥을 잡아주면서 매집봉이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려오면서도 매집을 많이 한 모습이죠. 윗꼬리 매집봉이 많이 보이죠. 윗꼬리 매집봉이 많이 보인다. 그만큼 유동주식 물량이 많다는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시면 유동주식이 굉장히 많죠. 바닥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최근에 이때 한번 들어 올라갔다가 매집봉 강하게 뜨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갔죠. 그럼 간단하죠, 여러분. 111선 손절 라인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지금 1차 바닥 구간 2차 그리고 여기 이탈하면 잘라야겠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트레인도 가져왔고 보시면 그렇게 들어 올리고 조정이 꽤 괜찮게 나온 모습이에요. 조정이 기간적으로나 뭐 가격적으로나 괜찮게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급등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점진적 우상향도 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트레인도 차트나 뭐 차트로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위치라는 거 매매해보기 괜찮은 위치로 좀 보여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대한제당 대우 플러스 볼게요.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 30%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지금이 30%라면 4,000원 정도에 사신 것 같거든요. 4,000원 내외. 그래서 최근에 사셨는지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차트를 보면 일리어트 1파, 2파, 3파가 아직 안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를 보면 일단 장기 입형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은데, 이 구간이 깨진 게 좀 안타깝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하락 추세를 다시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거나 장기 입형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파고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매하기에는 좀 위험한 구간으로 좀 보이고, 아마 여기서 바로 들어 올릴 거였다면 아마 장기 입형을 깨지 않았을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이러한 추세 이러한 추세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거. 그리고 여기를 돌려줘야겠죠. 가장 중요한 이 하락 추세 돌려주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다음으로 데이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종목도 보면 월봉으로 볼게요. 이때 2007년대 고점 찍고 바닥에서 들어올리는 0 차의 자리로 보이거든요. 주봉으로 놓고 보면 이런 그림이죠. 마찬가지로 강하게 들어올리는 0 눌러주는 차 흔들기 구간.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데이플러스 거래량 자체가 여러분 많지 않죠. 이때 들어올리면서 나온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락하던 추세를 들어올리는 0 이후에 들어올리는 0 눌러주는 차 흔들기 구간으로 보이거든요. 성화이텍이나 제주은행, 상신브레이크, TPC 글로벌처럼. 그래서 저도 지금 관심 종목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데이플러스도 여기 추가해 놨습니다. 삼원강제도 비슷한 그림이고 0, 차, 그리고 이미 올라가지고 있죠. 삼원강제는 여기서 바로 올라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데이플러스 같은 경우에 지금 흔들어주는 구간으로 좀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저점 올려주는 추세가 이렇게 있었는데 보시면 이 추세를 깨고 소폭 내려간 모습이죠. 이 추세를 지켜주다가 그러면 추세 위로 다시 올라오길 기다려야겠죠. 올라오면서 이 평을 모아주는 구간이 있으면 들어가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가 이탈이 됐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시 추세 위로 올라오거나 장기 평 위로 주가 회복하면서 이 평 모아줄 때 그 구간을 기다렸다 타점으로 좀 잡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올리는 0, 차, 흔들어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흔들기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죠. 그래서 데이오 플러스도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주간 증시 이벤트 좀 볼게요. 주간 증시 이벤트 좀 보면 이번 주 CPI 발표 있죠. 이번 주에 이제 CPI 발표 있고 7월 CPI 나오고 이제 9월 FOMC에서 나오는 두 개의 물가지표 중 첫 번째라고 하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올랐을 거라고 예상을 한대요. 떨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굉장히 안 좋겠죠.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 동결할 가능성을 80%로 보고 있다고 하니까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힘을 실리겠죠. 그래서 이제 일자별로 정리해서 좀 보여드리면 이번 주에 연준 총재들 연설도 좀 있고, 뭐 무역 수지, 도매 재고, 경기 낙관 지수, 그 기업들 실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가장 중요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있지만 7월 CPI 발표, 이게 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는 게 그나마 베스트겠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8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죠. 이것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도 이러한 다선 종목이 이번 주에 슈팅이 나와줄지 좀 지켜보면서 저도 매매를 할 수 있다면 매매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